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냉정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는 주제로 지나온 2년을 되돌아보고 또 혼란스러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복잡한 이야기 다 드러내고 좀 담백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갑작스러운 침체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에 대응하고자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부, 중앙은행은 엄청난 수준의 재정 지출 증가와 양적 완화를 하면서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돈 푼 건 비교도 못할 수준이었죠. 뻔한 결과였지만 그 돈은 실무경제 차원의 직접적인 소비 투자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부동산을 비롯한 주식, 코인 등의 자산시장으로 들어갔죠. 그로 인해 자산시장은 오로지 돈의 힘으로 급등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거침없이 올랐는데요. 기존의 기업 평가 잣대로 봤을 때 과도한 고평가 구간이 와도 그때는 기업을 평가하는 패러다임이 변했다고 하니까 그게 그대로 먹혀들면서 저평가라고 할 때였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만든 시장은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돈 푸는 게 과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온 거죠. 그게 2020년 말부터였습니다. 원자재 시장부터 이상 징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고 저희도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러분들과 많이 공유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 분위기에서는 묵살되는 소수의 의견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회복할 김이 겨우 보이는데 벌써 돈 걷어들이면 오히려 더 깊은 침체로 빠져든다. 확실히 경기가 살아난 모습이 확인될 때까지는 계속 돈 풀어야 한다는 게 대세의 의견이었습니다. 톡 까놓고 말해서 불붙은 자산가치 상승세에 찬물 끼얹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걸 애들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지금 보면 그 행동이 불과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쓴웃음만 나오게 합니다. 아무튼 그 당시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자산시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돈 푸는 거 이꼴 주가 상승이라는 공식이 완전히 잘 먹히다 보니까 연준이 돈 푸는 걸 더 이어나가냐 마냐, 정부가 재정 지출을 더 늘리냐 마냐가 자산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지금이야 물가지표가 최대 관심사지만 그 당시에는 경기의 상징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실업률을 시장에서 챙겼는데요. 중간중간 실업률 상황이 발표될 때마다 실업률이 예상보다 수치가 높게 나왔을 때는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돈 풀었는데 경기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그걸 걱정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시장은 실업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좋아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경기 회복 흐름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연준의 돈 푸는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주가가 치솟았던 겁니다. 아마 저희 채널 오래 봤던 분들은 그 당시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자주 다뤄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실업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앞에서 논리라면 돈을 더 푸냐 마냐로 호재와 악재를 이야기했으니까 같은 논리의 흐름으로 실업률이 낮게 나온다면 이제 돈 푸는 걸 줄일 수도 있겠네 하면서 걱정이 생기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때는 실업률이 낮아졌다고 경기 회복세가 나왔다고 하면서 주가가 또 올랐죠. 호재든 악재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무조건 모든 걸 호재로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야 그럴싸한 온갖 이유를 갖다 붙여서 상승세의 합리성을 부여하고 있었으니까 투자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자신들은 이성적으로 투자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시장도 사람도 전부 비이성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사회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기억하실 겁니다. 벼락거지 프로파간다와 포모 증후군이 휩쓸고 있었는데요. 벼락거지는 상대적인 의미의 빈곤을 이야기하는데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던 사람, 투자를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산 가치가 갑자기 너무 올라버리니까 남들 다 돈 벌어서 벼락부자가 되는데 거기 동참하지 못했던 자신은 상대적으로 돈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벼락거지가 되었다 해서 언론이나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돌았던 선전선동성 단어였죠. 당시 투자심리 자극하는 선동 문구로 크게 성공시켰던 게 벼락거지, 동학서학개미 같은 거였습니다. 거지라는 단어로 더 투자를 급하게 공격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동학인이 하면서 투자자들을 마치 하나의 결속된 집단처럼 시장을 주도하는 주체처럼 불러주면서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집단 속에서 느낄 만한 안정감과 우월감을 가지게 해줬죠. 이런 현상들은 사회적 불안감까지 만들어내는데요. 포모 증후군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SNS 확산될 때 그때 등장했던 말입니다.
전부 다 SNS를 하고 있는데 자기만 안 하면 세상에 뒤처진 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은 불안감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이던 말인데요. 이게 SNS가 아닌 투자에서 이렇게 등장을 한 겁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할 것 없이 자산이라는 자산은 모두 다 급등하는 상황이 오니까 주식으로 몇천 벌었네, 집값이 몇억 뛰었네 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매체에서도 투자로 돈을 벌어서 30대에 은퇴한 사람이나 어디 지역이 얼마가 올랐다느니 하면서 뉴스 예능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투자 안 하던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회적으로 투자에 대한 강박이 이렇게 작용을 했었는데요. 그럼 직장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말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본업을 경시하게 됩니다. 듣기 싫은 소리 들어가며 뼈 빠지게 일해서 한 달에 겨우 몇백 버는데 이런 상승 랠리에서 투자해보니까 월급이 돈처럼 안 보이는 거죠. 상사고 부하 직원이고 할 것 없이 핸드폰 숨겨놓고 하루 종일 주식창, 코인창 들여다보고 있고, 진급이니 연봉 인상이니 목매면서 허송세월 날리느니 딱 안 잘릴 만큼 최소한만 일하고 투자에서 승부를 거는 게 맞다고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부는 잘 다니는 직장에 나와서 전업 투자자의 길을 걷기도 하고, 특히 그동안 투자에 관심 없이 일에만 몰두하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투자를 못한 피해의식까지 더 크게 더해져서 태업을 하는 그런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상사가 일을 시키면 불만이 증가하고 자신의 본업에서 열심히 일할 만한 동기유발거리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자, 지난 투자 열풍 시기, 투자시장, 직장, 그리고 사회적으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1년 전에 주가가 피크를 치고 있을 때 이 말을 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처럼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한 말들은 과거부터 계속 해오던 말입니다. 그 영상 그대로 남아있고 저를 조롱하고 한심하다는 듯이 비아냥된 댓글도 그대로 남아있죠. 하지만 그때보다는, 지금 들어서는 그때보다 이야기를 좀 더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난 2년 동안의 파티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투자로 돈 번 사람 생각보다 없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던 시기 수천 수억까지도 수익을 올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투자에 성공을 한 거겠죠. 지금 대다수는, 개인들은 대부분 마이너스입니다.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투자 열풍 초중반에 적당히 수익 내고 포트폴리오 변경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본업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대다수는 2년 전에 투자를 시작할 때보다 투자로 오히려 자산이 더 줄었죠. 물론 번 사람도 있겠지만 그 케이스는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끌에서 분수에 맞지 않는 집을 산 사람, 초반에는 집 사서 수천 수억씩 오르는 거 보면서 자기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우스 푸어의 길목에 들어섰죠. 본업이 직장인인데 일만 하는 게 바보라면서 태업을 일 삼고 투자 노래 부르던 사람들, 지금 하나같이 일상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때의 행동이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때도 평가는 계속되고 있었죠. 지금까지 일 잘하는 김대리, 믿을 만한 박 과장으로 쌓아왔던 신뢰도를 투자 열풍 기간 동안 스스로 무너뜨렸죠. 이 사람은 딱 여기까지라는 걸 스스로 확인시켜줬습니다. 현재 이미 많은 기업들이 비상경영에 돌입했고 이 상황이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때 그때 그동안 했던 작은 행동 하나하나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나타낼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투자 손실 중이거나 생활을 유지하는데 소득이 충분치가 않다면 더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현재 투자로 수익을 보고 있거나 소득 면에서 앞으로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지더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현실을 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앞으로 안 좋아질 경제 상황에 충격파를 더 크게 받고 대비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경제 현실을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현재 경제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이제 조짐 수준을 넘어서 거대한 쓰나미로 다가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얼마 남았는지 거리가 측정이 안 될 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상황이 부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몇 년 동안 경제, 사회, 국제, 정치 부분에서 다각도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긍정적으로 말해서 상황이 바뀐다면 저도 역경을 헤쳐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겠죠. 근데 말해봐야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대비하는 건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이 탄탄해야 되는 건데요.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 잘하려고 참고서를 바꾸고 공부 방법을 찾아다니는 건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죠. 일단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살을 빼려면 적게 먹고 운동하는 게 본질이죠. 다이어트 식품이나 효과적인 운동기구 찾는 건 역시도 혹하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대응이 안 됩니다. 경제위기 대응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빚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생활의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줄일 수 있는 빚은 줄여야겠죠. 소득을 키우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소득을 안정화시키는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판단할 때 무엇이 더 안정적이냐에 선택의 기준을 맞추는 거고요. 지출의 슬림화도 필요합니다. 지출의 슬림화는 먹거리 떨어져도 오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실업 상황이 길어지거나 적자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이죠. 겨울철 되면 먹거리 없어지는 거 아니까 동물들이 겨울잠 자면서 열량 소비를 최소한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겨울을 넘기잖아요. 지금 딱 기업들이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4차 산업 선두주자라는 그런 기업들조차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고 몸집을 줄이고 있잖아요. 더 큰 매출을 위해 투자를 하기보다 수익의 안정화에 몰입하면서 지출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찰 여력은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보험의 성격이 됩니다. 위기가 기회라면서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하는 분은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요. 기업은 무슨 용가리 통뼈입니까? 경제가 침체됐는데 어디서 돈을 벌고 어디서 투자를 받습니까? 침체 상황이 길어졌을 때 이 회사가 계속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유망한 기업이고 성장할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회사 몇 달만 자금줄 막혀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성장성 있고 유망하다고 기업이 크는 건 아닙니다. 시장 상황을 잘 만나야 크는 거죠. 유동성은 말라가는데 돈을 못 갚을 사람, 갚지 않을 사람들이 오히려 경쟁적으로 부채를 늘려가면서 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부채 탕감이요. 빚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몫으로 전이되는 거죠. 정부가 떠안아서 세금으로 감당하든지 금융권이 떠안고 금융권이 피해본 거 메꾸려고 딴 데서 이자율을 높이든지 어쨌든 모두의 책임으로 전이될 거고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한 돈줄 가뭄이 가중될 겁니다.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위기는 어떻게든 극복할 거다. 늘 그래왔듯이 만약 그 말이 맞다면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방법을 찾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 잠을 잘 준비를 하고 겨울 동안 잠을 자시겠습니까? 아니면 한겨울 벌판에서 기회를 찾아다닐 겁니까? 그건 본인이 선택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